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저는 최근 라디오에서 하늘을 나는 택시를 2015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이다 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아마 이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 일부를 발췌해 왔는데요. 출처는 이티뉴스 문보경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2015년 도심 하늘길을 나는 택시, 택배 상용화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팀 코리아를 발족했다. 기체 개발부터 인프라 구축, 교통관리체계 개발, 인증, 조종사 양성 등 도시항공교통 UAM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함께 준비해 UAM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라는 기사인데요. 여기서 UAM은 Urban Air Mobility를 나타내는 도심항공교통을 뜻합니다. 팀 코리아라는 이름이 뭔가 올림픽 국가대표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를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 기업까지 힘을 합친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계에서는 한화시스템, 대한항공, 두산모빌리티 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SK텔레콤, 그리고 KT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는 데 있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모두 참여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2025년까지 드론 택시를 상용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을까요? 팀 코리아가 발표한 플랜을 연합뉴스의 이재현 기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표가 있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 지금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은 준비기를 거칩니다. 준비기의 목표는 비행 실증이고요. 이슈, 과제를 발굴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2015년 목표로 잡고 있는 2015년부터 2019년은 드론 택시 상용화 단계의 초기 단계입니다. 상용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일부 노선은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심 내외 거점을 구축하고 연계 교통체계 또한 구축하는 시기가 바로 2015년부터 2019년이고요. 2030년부터 2035년, 지금으로부터 10년 뒤는 드론 택시의 성장기입니다. 본격적인 상용화를 준비한다고 하고요. 비행 노선을 더욱 확대하고 도심 중심의 거점을 더욱더 넓히고 사업을 흑자로 전환하는 시기가 2030년부터 2035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035년 이후는 성숙기로 접어듭니다. 이용 보편화 및 호출형 서비스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마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 택시처럼 호출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고 도시간 이동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율비행까지 실현한다라는 게 2035년 이후 성숙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드론 택시의 상용화는 2020년부터 현재부터 시작을 해서 2035년까지 15년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어져 나갈 국가적 산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년 뒤 마주하게 될 드론 택시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다양한 국가에서 드론 택시를 연구 개발 중이며 그 중에서 유인 비행에 성공한 중국의 이행이라는 업체로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이행은 중국 광저우에 본사를 둔 회사로 지금 보고 계신 이행 216이라는 기체를 개발하여 유인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행 216은 340kg의 무게를 가졌고 2인이 탑승 가능하며 130km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주행 속도가 아닌 비행 속도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총 16개의 프로펠러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며 이 중 5개가 고장 나더라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개 이상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비행 지속 시간은 약 30분 정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조종사가 없이 자율비행만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온 것 같은데요. 이행 216을 살펴봤을 때 가장 먼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일맥상통한데요. 바로 배터리 문제입니다.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이행 216 모델은 배터리를 통해 작동하는 방식이라 최대 비행 지속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2015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드론 택시는
4에서 5인이 탑승하며 시속 320km로 비행하며 인천에서 서울까지 20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5년 뒤에는 배터리 성능이 더욱 좋아져서 비행 시간이 최대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도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무게도 또한 무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고스란히 나타나겠죠. 겨울철엔 효율이 떨어지고 히터나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또 효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드론 택시는 시기상조인 걸까요? 그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서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산업계에서 참여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여기가 과연 뭐 하는 곳인지 아마 대부분 모르고 계실 텐데 전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 전지를 통해 드론 양상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말이죠. 두산그룹이 새롭게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체를 꾸리고 있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죠. 지금 현재 드론 택시가 대부분 배터리에 의존하여 비행시간이 1시간을 넘지 못하는 반면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 개발한 수소 드론은 비행시간이 무려 2시간이나 됩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도 배터리보다 훨씬 짧은 10분이면 완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수소 드론을 통해 얼마 전 제주도에서 마라도까지 마스크를 배달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드론의 크기를 사람이 탈 만큼 키우고 실제로 사람이 탑승한다면 이 정도 스펙까지는 안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드론의 기술력에서는 대한민국이 굉장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신 있게 2015년 드론 택시 상용화를 발표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타다와 수상택시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타다 같은 경우에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 즉 타다 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타다가 공중분해되는 일이 있었고요. 수상택시는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이었으나 현재는 연 20억에서 30억의 적자를 일으키고 있는 망작 중에 망작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드론 택시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라 타다 같은 일이 생길 확률은 없지만 수상택시처럼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시하겠지만 다시는 수상택시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겠죠. 드론 택시를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착륙 장소가 교통정체로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강남, 한남동, 남상가 같은 곳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어야만 조금 비싸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론 택시의 인천, 서울 편도 금액을 11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만 내려준다면 시간이 금보다 아까운 사람들에게는 좋은 교통수단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드론 택시에서 우려되는 점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안전이겠죠. 비행물체의 사고는 자동차에서의 사고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사고입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생존자가 거의 없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만큼 위험한 사고가 바로 비행기 추락 사고입니다. 과연 하늘을 비행하는 드론 택시의 안전 기능을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보험과 관련된 부분도 시급히 마련되어야겠죠.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앞서 인천, 서울 간 편도 비용이 약 11만 원 정도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10만 원 안쪽이라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인천공항에서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시간 30분에서 교통량에 따라서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 2시간 가까이도 소요되는 걸 감안해 본다면 20분 만에 인천에서 서울까지 간다는 건 정말 효율적이긴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소음입니다. 사실 헬기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물체이지만 헬기는 회전 날개, 즉 로터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음이 굉장합니다. 하지만 드론은 대부분 10개 이상의 소형 로터를 달아서 소음과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은 실용성 부분입니다. 수상택시처럼 이착륙 지점이 도심과 너무 떨어져 있다거나 내려서 또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야 하는 그런 정말로 애매한 곳에 만약에 드론택시 기차점을 둔다면 분명 이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앞으로 주어진 5년 동안 이런 부분들을 모두 잘 완성해서 2015년에 드론택시를 아주 멋지게 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안전해야겠죠.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먼저 이용할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1886년 최초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페이턴트 모터바겐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페이턴트 모터바겐인데요. 그로부터 140년 뒤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으로서의 모빌리티가 이제는 상용화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140년의 자동차 역사보다 앞으로의 10년 자동차 역사가 정말 혁신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5년 뒤에는 정말로 인천공항에서 드론 택시를 타고 강남역까지 갈 수 있을까요? 걱정과 기대를 갖고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하늘을 나는 택시에 대한 리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자동차 이외에 다양한 자동차와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